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더 심화될 것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제한적이나마 중국이 합류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북중러 이해관계의 약한 고리를 공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군사협력 관계를 맺은 북한과 러시아가 새해에도 밀착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도 4-5년간 지속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지원에 더 의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Russians will need the kind of artillery shells that the North Koreans can mass produce because the war is going to continue in Ukraine for some time to come. There's one report that Putin says the war will continue for 5 years. 이 같은 북러 군사협력 상황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양측 간 균열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습니다. 세뮤얼 웨스 우드로 윌슨 센터 냉전연구원은 러시아에 포탄과 탄약을 제공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분야의 도움을 원하지만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 군사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a limiting factor because, frankly, don't think the Russians will share their latest technology in either nuclear or missile areas. So I think those are some of the things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like, and I think they'll be somewhat disappointed that they won't get everything they want.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러 밀월이 중국까지 끌어당겨 북중러 연대가 미한일 3국 협력에 비견될 결집력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에 따른 경제 둔화 문제와 부동산 위기 등으로 시진핑 정부가 중국인들의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고 중국은 미한일 3국 모두와 상당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 압박과 함께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면서 미한일 공조 와해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Chinese, again, do not want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o explode. And so I think we are going to see the Chinese, while they keep good relations with the North and keep good relations with Russia, also try in 2024 to improve their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nd Japan. The Chinese will play a balancing game because that's what's in their best national security interest.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한국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미국의 이해와 도움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국이 한국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을 최대한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은 북중러 위협 대응 해법 중 하나로 한국과 일본은 지금보다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적절한 경쟁자 또는 협력자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의 추적을 피해 무기거래 대금을 결제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북러 무기거래상을 직접 겨냥한 제재보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제재 회피 조력망을 정조준해야 한다고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테러 금융과 제재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애셔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랜드 연구소의 찰스 킹말로리 국제위험안보국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과의 직접 금융거래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등을 통해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북한의 포탄과 러시아의 전투기나 연료처럼 물물 교환을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상들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차단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대신 중국을 겨냥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지방은행과 지방정부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토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국장은
북한에 자금줄을 조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석탄 판매, 석유 수입을 겨냥해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국과의 무력 충돌 발언을 한 데 대해 북한의 체제 결속과 남남 갈등 유발을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전하규 대변인은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연말 북한군 지휘관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남북 무력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발표한 내용의 속내와 진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새해에도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도발 행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 핵미사일 증강과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를 공언한 데 이어 31일에는 북한군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해 완벽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주문하면서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김씨 정권의 3대 세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북한 주민이 늘고 있고 장마당에 참여하는 북한 여성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2일 한국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4년 통일부 시무식에서 조만간 발간될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에는 더디지만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또 냉전 시절 소련 봉쇄 정책을 위반한 미국의 전략가 조지 캐넌의 태엽감은 장난감 자동차 비유를 제시했다면서 북한인 태엽감은 장난감 자동차처럼 강력한 미국과 한국의 억제 체제벽에 막혀 결국 태엽이 풀려 멈춰서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말 남한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얀동맹 강화를 통해 더 두텁고 더 높은 억제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생계곤란 등을 겪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조기에 파악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무 전산 시스템인 북한 이탈 주민 통합 지원 시스템을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시스템은 단전과 가스 차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 등 39개 위기징후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해 지역사회에서 탈북민을 지원하는 하나센터 담당자가 탈북민 위기 가정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재단과 하나센터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 민간 구호단체 등 다양한 지원 자원을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탈북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거주지 보호 담당관도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상호 협업이 원활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스템 사용자가 민감 정보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담당자별 민감 정보 조회 권한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